간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제 썸네일 제목이 상승을 바라보면 그 다음날 나스닥이 0.59% 하락했고요. 제 썸네일이 조정을 바라보면 나스닥이 0.46% 상승하는 확실한 인간 지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는 나스닥을 계속 홀딩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제대로 희망회로의 끝판왕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어제 장 먼저 체크해야 되겠죠.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장 초반에 엄청난 상승을 보이다가 아쉽게도 장 마감 때는 살짝 내려간, 장 초반보다 내려간 마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상승이니까 좋은 거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장 초반에 엄청난 상승을 보이다가 막판 조정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쨌든 상승이니까 좋은 겁니다. 공포지수 체크하겠습니다. 67이죠. 뭐죠? 그렇습니다. 비중 5%의 매도 시기입니다. 실제로 저는 장 초반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때 이때인가 하고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비중 5%를 매도 완료하였습니다. 공포지수가 그 당시에 65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조금 줄이고 계획대로 영상에 거짓 한 톨 없이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저번 공포의 구간에서 현금 비중을 아주 조금만 남기고 3배 레버리지에 올인한 상태라서 탐욕의 구간에 현금 비중을 늘리기 위해 소소하게 비중 5%를 매도 완료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현재 제 계획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제대로 이제 희망회로 한번 굴려볼게요. 데이터로 조져드리겠습니다. 바로 저번 23년 올해 나스닥의 5, 6, 7월의 랠리였죠. 상승 랠리였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해둔 구간은 바로 스토캐스틱 빨간색 스토캐스틱의 과매수 구간입니다. 고점의 징후를 보이나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단순 고점, 요런 스토캐스틱에 약간의 산을 보이는 구간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구간은 완벽한 과매수의 구간,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산맥을 이루는 구간, 이 구간에서 저는 이거는 찐 상승 랠리라고 판단하고 이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실시하는 거죠. 지난 5월, 6월 스토캐스틱이 산맥을 보였을 때 5월 10일부터 여기죠. 5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였습니다. 무려 37일간, 물론 37이라는 것은 총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이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을 빼야 되기 때문에 실제 거래일은 37일보다 적죠. 하지만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37일간 TQQQ는 23.79에서 42.44로 47%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떻죠? 스토캐스틱이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엄청난 과매수의 구간에 진입하였고 증시는 슈퍼 랠리를 보이고 있죠. 스토캐스틱이 과매수 구간에 첫 진입한 11월 7일부터 현재 11월 23일까지는 약 16일이 경과되었죠. TQQQ의 가격은 39.08에서 44.4로 14%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만약에 5월, 6월 랠리와 똑같은 아주 긴 스토캐스틱 과매수 구간이 이번 랠리에서 재현이 된다면 그냥 단순 무식하게 계산 시에 39.08인 스토캐스틱 시작 지점에서 47%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TQQQ 가격은 57달러가 되는 거죠. 지금 44달러 대비해서 무려 28%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TQQQ는 57달러를 갈 것 같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데이터로 희망회로의 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스토캐스틱 과매수 기간에 진입한 5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37일간 47% 상승했고요. 현재가 16일 지났다고 했죠. 그럼 16일이 지난 시점인 5월 26일에는 당시의 공포지수는 66이었어요. 66이요. 그리고 현재도 16일이 지났죠. 지금 공포지수 몇입니까? 67이요. 66, 67. 데자뷰죠. 37일간 계속 스토캐스틱 과매수 구간이 이어질 시 공포지수는 지난 6월 16일에 82였습니다. 82까지 도달할 시 데자뷰죠. 데자뷰가 실제로 일어날 시 TQQQ의 가격 목표가는 57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희망회로의 완전 끝 여기죠. 82의 공포지수를 찍고 약간의 조정을 보이고 21선을 지지받고 조금의 기간적으로 약 상승 횡보를 보인 다음에 다시 올랐죠. 근데 공교롭게도 TQQQ의 올해 최고 금액인 47달러를 찍었던 7월 19일이죠. 이때도 공포지수는 82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 하시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극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무작정 오른다고 안 했어요. 데이터로 조져드렸습니다. 여러분 희망회로는 이렇게 데이터로 조지면서 펼치는 겁니다. 그냥 막 펼치면 안 돼요. 제가 다른 유튜버와 다른 점이죠. 데이터로 조지는 유튜버 더 시저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이 스토캐스틱이 이렇게 장기간 유지가 되는 게 재현됐을 시 이 정도까지 오를 수 있다는 거지. 뭐 100% 이렇게 오른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상승 뷰를 보는 썸네일을 올리면 내리고 하락 뷰를 보는 썸네일을 올리면 다시 오르기 때문에 한 패턴을 바꿔봤어요.
완전 극상승 뷰를 보이는 썸네일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 기분 좋을 때 더 기분 좋게 희망회로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사람인데. 그러면 잡소리는 그만하고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가 나왔죠. 스티브 잡스의 애플 CEO 복귀하는 데는 12년이고 올트먼은 5일이 걸렸다. 올트먼은 오픈 AI의 CEO고 올트먼이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한다는 뉴스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올랐죠. 그런데 올트먼이 다시 오픈 AI로 복귀한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게 호재 뉴스일까요? 악재 뉴스일까요? 어떤 분은 재료 소멸이니까 악재 뉴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거는 호재 뉴스입니다. 올트먼이 마이크로소프트로 간다고 했다가 다시 오픈 AI CEO로 복귀하는 거죠. 오픈 AI의 내부 쿠데타를 잠재우고 다시 정권을 장악한 겁니다. 그러면은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유대 관계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완벽하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를 먹게 되는 거죠. 분명한 건 이 뉴스는 호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오를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것이죠. 뉴스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저의 멤버십에 루빈님이 또 새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무려 시저스 UDT에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저스 UDT 방에서는 한 종목으로 약 두세 번의 단타를 성공함으로써 이 새로 오신 이 루비님께 약간의 체면 치레를 했네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푸딩크롭션 체크하겠습니다. 푸딩크롭션은 다시 소폭 내린 0.79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제가 보는 푸딩크롭션은 어디라고 했죠? 0.75에서 0.70 사이로 보고 있어요. 근데 증시가 더 올라서 만약에 진짜 0.7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면은 뭐라고 했죠? 진짜 세게 매도해야 된다고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환율은 어제 살짝 오르더니 또 오늘은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네요. 여전히 하락 추세. 일봉 21선은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흐름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WTI 국제유가 체크하겠습니다. 하락 추세인 일봉 2평선을 터치하려는 시도를 보였지만 오늘도 다시 내렸어요. 어쨌든 좋은 흐름입니다. 하지만 일봉 2평선이 언제든 다시 돌릴 수 있는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는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럼 TQQQ 차트 일봉 보겠습니다. 어제 장 초반 많이 올랐다가 장 막판 살짝 내렸지만 여전히 양봉으로 마감했다는 것은 좋은 신호고요. 윗꼬리를 많이 달았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신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 급격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홀딩하겠습니다. 쏙슬 차트 보겠습니다. 쏙슬도 마찬가지로 윗꼬리를 크게 달았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봉은 아니에요, 사실은. 윗꼬리가 없는 밑꼬리가 있는 형태가 가장 좋은 캔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런 거. 캔들이 나오자 다시 오르지 않습니까? 여기도 다시 오르고요.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100%는 없으나 윗꼬리보다는 더 센 추세의 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주 찾아보겠습니다. 불주, 황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숏 차트 한번 점검해봐야겠죠. 반도체 숏, 속스 S와 나스닥 숏, SQQQ,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확실하게 터치하고 약간의 위로 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세장이라면 위로 올랐다가 다시 내렸다가 위로 올랐다가 다시 내렸다가 스토캐스틱 과매도 구간이 점점 더 길어져가지고 숏이 박멸당하는 장, 그게 초강세장입니다. 현재 ING 중입니다. 키움전사의 순매수 현황, 인간지표 체크하겠습니다. 인간지표들은 테슬라를 많이 매수했네요, 어제. 그리고 역시나 속스 S도 숏에 베팅을 해서 우리의 속스를 지켜줬고요. 테슬라를 매수했다는 것은 조금 의외네요. 테슬라의 매수를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100%의 매수 매도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그러한 지표는 아닙니다. 분명히 인간지표는요. 그냥 현재 우리 키움 개미들이 어떤 종목에 관심이 있나 참고사항으로만 보셔야 됩니다. 그럼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어제 아침에 상당히 좋지 않은 음봉을 보여주더니 오늘 또 약간의 상승으로 어제 9시 이후에 큰 상승을 보여주고 오늘 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대 음봉이 개미털기였을까요? 결과는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알게 되겠죠. 다시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 봉은 개미털기였던 거죠. 하지만 이렇게 다시 내일 내리고 다시 올랐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기간 횡보의 장으로 들어섰다고 보는 것이고요. 어쨌든 비트코인은 우려할 수 있는 이 검정색 선 지지라인이죠. 여기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홀딩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차트도 살아났네요. 다시 오늘 좋은 양봉을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트코인과 이더리움도 홀딩하겠습니다. 코인의 공포지수 체크하겠습니다. 그리드고요. 다시 올라왔습니다. 66. 제가 보는 코인의 공포지수를 통한 매도 시점은 코인의 공포지수가 75에서 80. 그때부터 저는 코인을 매도할 예정입니다. 빨리 그날이 와서 매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국장의 단타도 보고 코인도 보고 나스닥도 보려니까 이게 너무 힘드네요. 진짜 세 개를 같이 하려니까. 코인이라도 빨리 올라서 매도하고 좀 더 나스닥에 집중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마지막은 주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버크셔 해서웨이 CEO, 주식의 신 워렌 버핏.
어쨌든 일은 해야 되겠죠. 하지만 잠자는 동안에도 미국 주식이 열리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어서 더 시저와 함께 부자가 되는 길을 가시자고요. 그럼 저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